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서 오늘 문다의 딸이죠.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자, 이만하면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고 하면서 이제 전면전을 선언한 것 같은데 변 대표께 좀 단순화시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싸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사진이 예. 잘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모습 예. 보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건 컨셉이 전면전 컨셉이 아니에요. 뭐 네. 본인은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전면전 컨셉이 아닌데. 영상. 그 사진 뭐죠? 그 뭐 예. 사진이 뒷모습 나오는 거.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는 그거는 이거 뒷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싸움할 때는. 그래서 이 판단을 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검찰이요 스타트를 박근혜로 걸어서 이명박에 이재명에 송영길에 거의 다 털어요. 웬만한 유력 정치인은. 문재인까지 왔는데 이게 현재 윤석열 쪽에 이 의료대란이든 뭐든 뭐 이 자기 지지율을 폭락하는 거를 막아보려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보수들 이제 결집시키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전주지검에서 이 스타트한 게 이 전주지검에 있는 그 지검장이 지금 중앙지검 옮기면서 대충 그냥 가자고 얘기했는데 전주지검에 남아있는 검사들이 아니 윤석열 한동훈 지들은 덤벼가지고 출세하고 지검장도 출세했는데 왜 우리만 왜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는 칼이 없나? 그냥 친다는 거예요. 전주검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 검사들이 조작 날조 수사를 저질러서 대통령과 법무장까지 됐는데 3,000명 중에 있는 검사들을 치고 해서 저런 야망을 품지 않는 검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검찰이 실제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급하게 됐을 때 윤석열이 야 그만둬 하더라도 밑에 애들이 왜 그만두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지금 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 이런 데서 사인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이제 자가 발전을 해서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계속 치고 나오고 있다.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은 그냥 밑에서 쳐 올라왔는데 윤석열 쪽에서 볼 때 뭐 크게 나쁘지 않다. 해봐라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과 뭐 타협해가지고 멈춰야 될 상황이 있을 줄 아니겠습니까? 근데 멈출 수도 없을 거다 이렇게 되면은 밑에 애들이 지들 출세를 위해서 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번뿐 아니라 어느 지검에 어느 검사들이 야망을 품고 마치 전두환 쿠데타듯이 쿠데타식 수사를 던져버렸을 때 이제 우리는 대책이 없어진 거예요. 자,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십니까? 아무런 이제 사전 교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치고 나왔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해서 그냥 관망하고 있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네.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위에 심기를 확인해가지고 본인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거나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전 정부에서 뭔가 엄청나게 비리가 막 불거져 나왔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려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엄청나게 큰 이득을 얻거나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봐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뢰를 보고서 저 사람 저렇게 출세했으니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을 쳐가지고 예전에 한번 조국 수사해가지고 난리 썼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검사들의 일반적인 성향이지 저는 그 지금 변 대표의 얘기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못 받아들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재인 대표 수사를 환영하는 세력이 엄청 많아요. 네, 보수 전체고 일단 그 지지는 확보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보수 쪽 사람들 보수 쪽에 그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정책 기반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조국 칠 때 그때 문재인과 상에서 쳤습니까?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충분히 그 말도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거를 갖다가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거가 너무 무리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인데 검사들도 저는 신박하게 이걸 창의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위에 눈치를 보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무슨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문재인에게 잘 보이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 윤석열이 조국 잡을 때는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든지 야 이거 잡을 만한 거리 있다면 잡는 거지 위에 이제 지시를 받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향하고 윤석열 현 대통령의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반대를 하거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중간에 정리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검찰지검 전주지검 조직 내에서 자가 발전을 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는 것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로 정면으로 향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사법 처리까지 갈 거냐 말 거냐 그 사이에서 어떤 쟁점들을 지켜봐야 하느냐. 오늘 이제 문다혜 씨가 드디어 그냥 있지 않겠다. 나도 전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다혜 씨가 자기 스스로 억울한 점을 드러내서 싸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번에 검찰과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이제 분석이 필요하니까 요 논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임세현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오래전에 계좌 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김정숙 여사님이랑 다혜 씨랑 뭐 남편 조사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좀 오래 진행을 했었고 좀 갖고 있었다. 근데 요게 푸는 게 언제냐, 이제 요 타이밍은 제가 정확하게는 들은 건 아닌데 그 당시 들은 얘기로는 아마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이 더 세지고 김건희 씨를 뭔가 무마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이 카드를 꺼내서 김정숙 여사님을 검찰 앞에 소환시키려다라는 게 뭐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들었고 그게 여러 경로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흘러갈 때 보니까 여기가 이제 윤석열이 너무 무너지고 또 한동훈 대표랑도 이렇게 갈라지는 걸 봤었을 때 아, 그렇게 이런 카드를 설마 쓸까 했었어요. 저는 속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또 터진 거죠. 그래서 뭐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준비된 상황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다혜 씨나 양산도 이미 다 알고는 있습니다. 상황은 그랬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도 하셨고 또 법률가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갖은 정보와 비리들은 누구보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한 이 칼날이 왜 지금 갑자기 붉어졌느냐 사람들이 분석할 때 지금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큰 카드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전주지검에 있는 그냥 그 검사들이 그냥 생각해가지고 아 우리끼리 알아가지고 할래 대통령이 우리한테 시킨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칼같이 나오지 말고 다 이해관계가 맞는 거 전주지검의 검사들과 윤석열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미 이상직이 전주에서부터 지금 몇 년째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이 비리를 다 갖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상직이 과연 2억 3천만 줬겠냐 이 전체적인 이 받은 거에 비하면 그걸 아마 다 받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거를 터트리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오케이 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 된 이상 그 전국의 어느 검사들이라도 기회만 오면은 칼 가지고 칠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문다혜 씨는 그렇게 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다혜 씨가 어떻게 전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이제 변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일단 지금까지 이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것만 방어하다가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방어하다. 이재명 대표부터 해가지고 사실 박근혜 이명박까지 하는데 이미 이제 다 드러났어요. 최소한 이재명 소형길 수사까지 왔을 때 보면 이건 뭐 검찰들의 조작날 줄 아는 게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때 발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자기까지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만 억울하다 했다 하는 순간은 이건 뭐 아마 뭐 큰 비극을 맞게 될 거고 본인이 키운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 검찰총장 중앙지검 해가지고 본인이 집권 시 윤석열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변희재까지 포함해서 조작 수사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보수 200명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자, 내가 잘못 임명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나와서 다른 억울한 사람 문제까지 풀어야 되지. 뭐 문다에 나와서 우리만 억울해요? 그럼 저도 그거는 용납 못해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윤석열을 믿은 게 잘못이다. 내가 그 당시에 인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문다혜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면 승부 해보겠다. 근데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남부지방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이제 공판점 증인신문 하나 한다는 게 그게 바로 그 신 씨라고 하는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일가를 이제 그 관리했던 뭐 그 분이 나와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검찰에서는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문다혜 씨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 수수와 관련 뭐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는 증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럴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증인신문을 오히려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더 정면 승부하는 것으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그들이 뭔가 매우 착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관계 없이 감옥 간 사람 천지입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천지예요. 천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에 의해서 사실관계 없이 감옥 간 사람 천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봤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과 본인 배우자 김정은 역사 문제까지 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변 대표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면 여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한번 좀 해보겠다. 당신이 말하는 것 자체가 법례도 안 맞고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점잖게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어쨌든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안 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데 자, 민주당에서 오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제나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보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조차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 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조만간 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 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영화 친구 대사를 빌려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조국 전 대표 말이 맞는 게요. 실제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문다혜 씨 추석 직후에 불러가지고 소환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불러가지고 대주소서하겠다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말에 변 대표의 얘기,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가 반반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결국에는 추석 밥상에 올려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만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억울하게 사람들 잡아들일 때 조국 교수 민정수석이었어요. 그 부분까지 저는 같이 따라야 되지. 자기들이 윤석열 쓸 때는 수사 잘했고 우리 수사만 잘못했다. 지금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말씀은 이제 지금 변희재 대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고 또 현실 정치인에게서는 그것까지 하면은 이게 논점이 또 희석되니까 어쨌든 지금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어서 일각에서 나오는 자, 검찰의 수사가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이거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좀 더 나오면 송영길, 변희재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따라서 검찰과의 싸움 이기냐 지냐 결정날 겁니다. 그걸 못 타넘고 하여튼 우리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그거는 국민 과반 이상은 아마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억울하게 당한 사람 다 모여서 전면전 하자라고 하면은 노영희 변호사
타당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게 이 정부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편향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결연히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국민들하고 같이 한번 여기 대응해보자. 네. 이게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성향상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검찰 조사 수사할 때만 이렇게 반짝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이 좀 망각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지나치고 넘어가 버린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은 전열을 좀 가다듬고 있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향이 저는 소극적이고 그렇게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하면 내가 너무 명구스럽다 내지는 내가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고 실제 본인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걸 좀 전면전으로 내세워가지고 국민 저항운동 같은 걸 좀 시작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임찬 소장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침묵의 모드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좀 민감합니까? 친문, 친명 문제도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이게 송영길 대표, 변희재 대표까지 이어지는 억울한 탄압의 이제 희생자들의 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 예. 또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도 모르면서 자칫 잘못 얘기하면 그게 또 어느 불똥에 튀게 되면 또 그게 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보면은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만 봤을 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는 끊임없이 공격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330변 하고 뭐 계속 뭐 구속도 시키려고 했었던 공격이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게 당내에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아니 너희들 이재명 방탄하려고 무슨 이런 기구 만드냐 정치적이다 뭐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한 거다 이런 대답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문제가 계속 나온 상황에서는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다 생겼어요. 이 국민들이 이 수사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만약에 또 수사하고 이러면 아이고 그래 뭐 만병 통치약이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부분에 좀 자유롭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문재인 대통령 건이 느닷없이 터졌고 그 시기가 매우 교묘하단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매우 지금 안 좋은 나락으로 가고 있고 김건희 씨 막 불거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너무 높고 이때 딱 꺼낸 시기도 매우 불편하고 또 마치 친명이랑 친문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간질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이런 수사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에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뭐 지금 송 대표님 문제라던가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일단 이 부분을 시작해서 일단 시작이 좀 중요하다 보고 이제는 이 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면역력 끝났고 새로운 분에 대한 어거지 수사가 생각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더 좀 가열차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냐 문재인 정권이었냐 정권에서 검찰을 누가 진두지휘했느냐 이 문제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검찰이었느냐 윤석열 검찰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검찰로 보면 검찰의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억울하다면 저는 연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하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혼자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힘들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검찰이 전 정권의 검찰이든 현 정권의 검찰이든 하고 있는 어떤 악행이나 행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야 이것은 나니까 괜찮고 저거는 나의 일이 아니니까 남 일이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예. 그 김영철 청문회 직전에 최순실을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예. 최순실이 나가겠다고 선언해가지고 최소한 태블릿 PC는 위증과 조작이었다 해서 부르겠다 선언하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윤석열 한동훈에게 당한 사람들을 다 신청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저도 신청하고 여러 명 신청했거든요. 예.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그냥 다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딴 놈이 당하고 있을 때는 박수 치던지 모른 척하다가 내가 당할 때만 억울하다 해가지고는 검사 세력과 못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당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공동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경제공동체 가지고 예, 예. 다시 최서원 그 정유라 박근혜를 소환하는 게 예. 야 얘네도 얘네 가족이 아닌데 경제공동체인데 니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걸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은 저는 여론의 최소한 절반은 검사 편을 들어버린다.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놓이면서 이런 이제 논쟁을 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왜 불편해요? 아니요, 제가 불편하다는 것은 네. 이제 논쟁적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뭐 여러 재정당들이 각자 위치에서 견해가 좀 다르다 말이에요. 그 하나로 뭉쳐서 하면 좋겠는데 저처럼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왜 제대로 싸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미세하게 들어가서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건 예. 당연한 것이고 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봐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로지 전 정권 죽이기나 오로지 자기네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고 네. 너무 야당이나 이런 쪽 사람들에게만 과도하게 지금 검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손 꼭 잡고 같이 한번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게 확실히 필요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용기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게 문제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민주당에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하는 게 맞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무 막대기가 따로따로 있으면 그거 하나씩 부러뜨리기 쉽지만 결집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부러뜨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당한 사람들이 그냥 1대1로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사람을 우습게 보고 계속해서 이거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깨닫고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왜 항상 안 나서는지 제가 좀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3선 이제 중진 의원 됐죠. 김영진 의원이 이제 태스크포스 팀장, 뭐 추진 뭐 특위 구성의 일단 위원장이 되었고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제만 다루지 말고 이재명 당 대표의 문제, 송영길 대표의 문제, 변희재 대표의 문제까지 다 좀 망라해서 정권의 피해자들 문제를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있었던 문제 다 같이 좀 다뤄봐라. 왜 이걸 못 다루느냐. 이거는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안 가주면요.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과도하게 터냐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이명박이 어떻게 털렸습니까? 네. 그걸 이제 조국 대표는 윤석열이 턴 거 아니냐 그러는데 윤석열이 털든 누가 털든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까지 같이 다 책임져줘야 돼요. 예. 그때 잘 틀었다는 건지 잘 틀었으면 자기 터는 거에서 할 말이 없는 거고 이제 와서 저는 몰랐다는 생각 없습니다. 몰랐다 그랬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정말 과도하게 했고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다 들여다보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이런 말은 간접적으로 전언이 됐던 것 같은데요. 속았다. 저는 속았다는 부분은 나쁜 게 아니라고 해요. 이제라도 속았으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뭐 사실 뭐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이었죠. 노영민 실장이 뭐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었고 그럴 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맘먹고 이제 속였다는 정황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도 아마 그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도 하셨고 민정 쪽에 수석도 하셨고 이제 대통령이시고 법률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알고 계신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대통령께서 직접 전직 대통령이 막 나서서 뭐 이거 막 이렇어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요 기구를 통해서 무언가 전달해서 공감하는 과정은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